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의 승부처는 지연된 운의 발달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연된 운의 발달. 그래서 저는 자폐 스펙트럼이나 혹은 뭔가 문제가 있는 친구들한테 인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관점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 발화가 안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후 2 세까지의 뭔가 어떤 구조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연된다라고 하면 만약 대뇌에 그 기능적 이상을 일으키는 뭔가 면역이라든가 염증 반응에 대한 것들을 고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하면서 발화가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을 안 하면서 그냥 말하기 치료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인제 언어 발화가 되고 뭔가 인제 의사소통을 하는데 뭔가 맥락적인 얘기들을 잘 못하고 그리고 인제 감각이 민감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친구 하나 없고 그냥 자기 혼자 놀고 있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운의 발달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의 발달에 대한 것이 신체 인식과 그리고 자기 인식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그리고 관계 중심이라든가 사회성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이 두 개가 다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시 반사와 그리고 운동 능력 그리고 자세와 균형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먼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운의 자극 솔루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길고 복잡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왜냐면요. 인지가 안 된다고 해서 인지학습 치료를 하기보다는 이 뒷단 그러니까 이 밑단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 부분들이 쉽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인제 학원 쇼핑을 하는 거죠. 학원 쇼핑. 여기 가면 잘 될까? 저기 가면 잘 될까? 인지학습 치료 이렇게 하면 어떤 치료사를 그러니까 정말로 이 아이한 내 아이한테 맞는 치료사를 만나면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요. 네. 치료사한테 달린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걸 좀 더 끌어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도달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계속적인 그 문제가 쳇바퀴 돌듯이 쫓아와요. 어느 정도 좀 맥락적으로 해요. '아 이제는 좀 생뚱맞는 소리 안 하겠지.'라고 했는데 학습의 고차원적인 학습에 가게 되면 여전히 문제 풀질 못합니다. problem solving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문제 해결 능력. 서술식 문제는 풀지도 못해요. 그리고 수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지금 거기까지를 기대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회성까지 나가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뇌를 자극하는 방법은 실제로 인제 이게 감각자극에 따른 발달 과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우뇌는요. 어떤 뇌의 어떤 뭐랄까요? 알고리즘이라든가 어떤 뇌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비정형화돼 있고 그리고 뭔가 그 자체가 설계된 부분들이나 그 자체가 기능적으로 하는 게 자뇌랑은 달라요, 자뇌랑은. 그래서 이 우뇌를 자극하는 방법들은 감각과 그리고 그 뇌가 인지하는 부분들과 그게 나오는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각을 주고 우뇌가 받아들여서 그걸 분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행동 명령을 내리는 이 전체를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각이라든가 후각이라든가 미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그리고 고유수용체 근육에 있는 고유수용체라든가 손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실적으로 우뇌를 발달시키는 관점에서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뇌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을 요약을 드리자면 시각 청각은 쪼끔 예 요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긴 좀 어려워서 후각에 대해서 설명드리자고 한다면 후각은요. 후각은 코를 통해서 가서 여기 위쪽에 있는 그 수용체를 지나가서 뇌로 그냥 쑥 지나갑니다. 예. 시상이라고 하는 그 감각 그러니까 지연 센터를 건 여기 보시면 시상이 있죠. 시상이라고 하는 요 형태의 감각을 중계하거나 감각을 조절하는 그 시상을 거쳐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쑥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후각이 왜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인제 아로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리고 쭉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아까 측두엽이라고 하는 그 측두엽 안에 있는 그 섬엽에 대한 부분들에 자극들을 굉장히 많이 미치게 돼요. 그래서 아로마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에다 아로마를 바르냐라고 한다 하면 오른쪽 코에 바릅니다, 오른쪽 코에. 후각은
모든 감각들과는 다르게 동일한 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왼쪽의 시각이라든가 왼쪽의 청각이라든가 왼쪽에 제가 손을 움직이는 것들은 오른쪽 대뇌로 가지만 후각은 오른쪽의 후각이 그대로 오른쪽 대뇌로 갑니다. 유일하게 예외적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코에다 아로마를 바르는데 코 점막에다가 아로마를 직접적으로 넣으면 이 점막 면역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하루 종일 재채기하고 막 아프다고 그러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로마를 코 점막에 직접 이렇게 넣어서 바르시기보다는 코 주위나 혹은 코 밑에, 아니면 이것도 애가 좀 싫어해라고 한다면 예, 쭉 내려와서 쇄골 있는 부분 있죠? 쇄골 있는 부분. 쇄골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턱 부위나 해서 요 냄새가 방향성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좀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코나 오른쪽 코 밑에 바르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변형된 형태를 쓸 수 있고요. 그거를 아침에 한 번, 뭐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왜냐면 효과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오래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면봉을 살짝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뭐 유칼립투스라든가 페퍼민트라든가 티트리 같은 거는 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뭐 시트러스라든가 오렌지 계통, 뭐 레몬, 뭐 그런 형태로 저는 시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화 지금 물어보셨는데 유화 같은 경우에도 오렌지 계통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하시고, 너무 화학 성분이 들어가지, 왜냐면 아로마 그 원액을 가지고 희석을 어차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화학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형태로 해서 그런 아로마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본 제품을 그거 하고 싶지는 않은데 뭐 무지나 그리고 뭐 자 자주인가요? 자주 같은 데 가도 그런 아로마들을 구입할 수 있어서, 아니면 아로마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막 판매하는 사이트들도 있으니까 그런 데 참조하셔서 그 아로마를 매일 꾸준히 바르는 겁니다. 네. 오른쪽 쇄골에 바르는 거죠. 오른쪽 쇄골. 근데 쇄골에 바르거나 옷에 발라도 돼요. 뭔가 내 몸에 닿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럼 옷에 살짝 발라 주시면 돼요. 근데 비싼 옷에 바르지 마시고 네. 그냥 여 네, 그냥 막 입을 수 있는 옷에는 바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후각은. 그리고 체감각은요. 저주파 치료기라고 있어요. 요새 클락이라고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원처럼 생겨 가지고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저주파 치료기도 있고 물리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재활의학과나 혹은 정형외과 가시게 되면 그 물리치료기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막 이렇게 되면서 수축하는 거죠. 제가 지금 네, 지금 잠깐 보여 드릴 수 있는 제품은 없는데 어쨌든 그거를 가지고 제 왼쪽 몸에 붙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네, 수정을 해야겠군요. 오른쪽 팔다리가 아니라 왼쪽 팔다리예요. 잠시만요. 네, 이걸 찍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왼쪽 팔다리. 그래서 왼쪽 팔다리에 붙여야지 그게 실질적으로 오른쪽 대뇌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랑 한번 이런 게임 해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건데, "야 우리 한번 뭐 숨바꼭질 찾기 놀이 해 볼까?"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눈을 감고 아이의 왼쪽 팔을, 예를 들어서 왼쪽 팔의 여기를 만지신 후에 "야 여기 내가 만졌는데 이거 똑같이 너 한번 짚어 보는 게임 해 볼까?"라고 해 가지고 여기를 만지고 나서 아이가 오른쪽 손으로 여기를 짚을 때 이게 얼마만큼 비껴 나가거나 혹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인지 못하는지 한번 보세요. 네. 왼쪽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형편없이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바디에 대한 구성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도가 더 떨어지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제가 패드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 패드를 두 개 정도 이렇게 붙이거나 혹은 쪼끔 더 널려야 되는데, 이게 가깝게 있으면 있을수록 그 자극에 대한 것이 조그맣게 인제,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멀리 떼게 되면 먼 부에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팔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붙이시고, 그리고 다리도 허벅지라든가 혹은 허벅지 뒤쪽이라든가 종아리라든가 그런 쪽을 인제 뒤에 돌아가면서 붙이시면 돼요. 근데
저주파 치료기 같은 경우 세팅이 보통 한 15 분에서 한 20분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15 분에서 20분 정도 되어 있는 거를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연속적으로. 그리고 인제 자주 하면 할수록 좋은데 어린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붙이고 나서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 때 하면 좋아요, 잘 때. 잘 때 붙여 놓으시고 한 15 분, 20 분씩 세팅하는 거를 최소한 하루에 한 3번 정도 더 하시면 물론 좋고요. 그리고 아침에도 어머니 일어나셨는데 아이가 자고 있다라고 하면 아이한테 붙여보고 아침에도 또 이걸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위에 붙이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면서 여러 형태를 자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정도는요. 정도는 그러니까 강도를 말씀드려요. 이 강도는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붙여 보세요. 붙여 보시고 강도를 0, 1, 2 이렇게 조금씩 늘리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고 느껴지는 부위 정도로 아이한테 붙이면 아이가 잠을 깨거나 그러지 않고 약한 정도에서 그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통 모르겠어요. 제품마다 다르긴 한데 뭐 이 세기가 0 에서 10 까지 있는 것도 있고 뭐 0 에서 15 까지 있는다고 하면 한 뭐 3, 4 요 정도 레벨이 아마 처음 느끼시게 되는 레벨일 거예요. 그러면 고 레벨 정도로 시작을 하셔서 네 그렇게 전체적으로 붙이면서 인제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 팔다리에 저주파 치료기를 붙여서 그런 형태를 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례로 까치발 드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에 붙이셔도 돼요, 발바닥에. 왼쪽 발바닥에 붙여서 그런 형태의 자극을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정 감각은 왼쪽으로 도는 건데 왼쪽으로 도는 거는 지금 제가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것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거울 왼쪽이라 한다면 이렇게 도는 거죠. 저희 왼쪽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도는 부분. 그러니까 왼쪽이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인제 왼쪽으로 그냥 돌기만 하면 되나요?"라고 인제 생각하실 거잖아요. 근데 전정은 그냥 제가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코끼리코 했던 거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코끼리코 게임 하잖아요. 근데 코끼리코 게임하게 되면 그 코끼리코 해서 돌 때 막 눈이 막 반사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다가 딱 멈추게 되면 눈이 다시 반대쪽으로 막 치거든요. 그래서 딱 멈추게 되면 제가 도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막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전정신경계도 배터리처럼 충전을 시켜 놔요. 충전을 시켜 놔서 제가 딱 멈춰 놨을 때 그 부분만큼 방사를 시켜 가지고 그 형태에 대한 것들을 적응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마 보호자들은 그걸 확인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 충전 자체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돌렸는데 충전 딱 시키고 나서 이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야 하는데 아예 반사가 돼서 나오질 않습니다. 이 충전 메커니즘 자체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적응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여러 가지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너무 빨리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천천히 이런 속도로 해서 이 정도 속도가 한 2 초에 1 초 20초, 2-3 초에 한 바퀴 정도 될 것 같아요. 2-3 초에 한 바퀴 정도 왼쪽으로 돌리는 것을 음 한 10번 정도 하시는 거를 전 추천드려요. 2-3 초에 한 번씩 하는 것을 10번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만약에 이렇게 회전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뭔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형태가 없다라고 하면 그거를 잠깐 쉬고 나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자세가 돌리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약간 쉬셔야 되는 어 증상인 거죠. 그래서 그걸 보시고 나서 인제 그렇게 하고 점차 인제 이게 익숙해지게 되면 쪼끔 더 속도를 빠르게 해도 돼요, 속도를. 그리고 속도를 저는 인제 제가 보는 기준에 따라 합당하다면 속도를 굉장히 빨리 돌리는 편인데 그렇게 해서 빨리 돌릴 수 있는 정도에 이를 때까지 전정 반사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빠른 속도에 이를 때까지 전정 자극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자 하면 2-3 초에 한 바퀴를 돌리는 걸로 해서 10 바퀴를 돌리고 그 10 바퀴를 돌린 후에 자세가 앉아 있는 자세가 삐뚤어지거나 기울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쪼끔 약간 쉬고 그리고 나서 다시 10 바퀴를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괜찮아. 다시 10 바퀴를 돌려요. 그리고 다시 10 바퀴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 보시고 10 바퀴 돌리는 거를 한 10번 정도 한 번 하실 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루에 어떤 시점이라도 계속적으로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쪼끔 어려서
아버님이나 혹은 어머님이 아이를 잡고 돌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아이의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마주해서 이렇게 앉는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 돌리는 주체인 보호자분들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아이한테는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니까. 근데 아이를 나랑 똑같은 방향을 본다라고 하면 똑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를 마주하고 있으면 나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예 아이도 벽 쪽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저도 벽을 바라보고 있다면 같이 반시계 방향을 도는 거죠. 그거는 회전 의자에 앉아서 앉고 이렇게 해 주셔도 돼요. 네. 근데 만약 보호자가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시면 보호자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반대쪽으로도 해서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걸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한테는 우측이 그러지만. 그리고 차다영 님이 "빙글빙글 도는 게 전정추구 상동 행동이라 안 좋은 거라 생각해서 못 하게 했었는데 하게 두셔야 상동 행동을 못 하게 하는 건요. 정말 그거는 저는 정말 그건 제가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미련한 짓이에요. 상동 행동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른쪽이나 왼쪽 손을 선택하는 것처럼. 근데 그 상동 행동이 사회에 나가서 남의 주목을 끄고 남의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인제 그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 상동 행동과 관련돼서 그 행동 교정을 하라고 하는 거지 상동 행동 왜 할까요? 자극 추구든요. 내가 필요한 것들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데 "이런 상동 행동은 안 돼. 이런 상동 행동은 안 돼. 이런 상동 행동은 안 돼."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 음 네 안 좋은 생각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필요한 왼쪽으로 회전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이 상동 행동이 절대 강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없어지지. 그리고 저는 상동 행동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상동 행동을 더 하게 해 주세요. 그럼 없어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운동, 운동, 운동이에요.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지나치게 강조해도 더 강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운동만이 우뇌를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제 몸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우뇌를 자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벼운 산책이든 뭐 산을 가는 거든 뭐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운동 제가 아까 나열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할 수 있다면 뭐 공 주고받기를 한다거나 뭐 배드민턴을 한다거나 혹은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 그런 신체 활동이 여러분들이 앉아서 치료사라 하고 있는 치료들보다 훨씬 제가 볼 때는요. 우뇌를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높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돼야지 단순히 '운동 능력만 좋아지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운동 능력이 아니라 우뇌가 좋아지는 기준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 이안 맥클리스가 "자뇌 중심의 사회에서 우뇌의 기능들이 계속적으로 떨어져 나간다."고 했는데 우뇌를 높이는 것들 중에 성인들이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명상이에요, 명상. 명상은 뭐예요 도대체? 외부 세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잡생각을 끊고 내 호흡에 집중하잖아요, 처음에 보게 되면. 숨 들여 마셨다가 숨 내쉬는 거에 집중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내 자신. 내 자신에 대한 그 신체를 알아가는 그 감각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뇌를 자극하는 방법은 운동이나 명상이나 그리고 왼쪽으로 자극하는 것들이 다 우뇌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뇌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기술적으로 있긴 한데 그냥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센터에서는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하긴 하거든요. 네. 운동 중요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인제 운동과 관련돼서 인제 어느 정도 인지가 되게 되면 제가 웨비나에서 ADHD 관련된 웨비나에서 그 전두엽 기능과 실행 능력 뭐 초간단 향상법에 대해서 인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이게 성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집으로 귀가할 때 20분 정도를 걷습니다. 메트로놈 소리에 맞춰서 4분의 1 박자니까 이제 60 템포인 거죠. 60 템포. 띡 띡 띡 띡마다 오른쪽 다리 8번 그리고 왼쪽 다리 8번 이런 식으로 소리에 반응해서 몸을 동기화시키고 있어요. 처음엔 송샘 치고 했는데 이 좋은 운동을 왜 이제 한 건지 좀 억울하네요. 너무 효과가 좋아요. 정교한 행동에서의 엉성함. 예를 들어 문자 시 잦은 오타, 정리가 안 되는 생각들도 보정이 되는 것 같아요. 불안함, 덤벙거림이 없어지고 같은 상황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가능해졌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트로놈 같은 박자를 이용해서 실제로 제 몸을 동기화하는데 만약에 이제 오른쪽 대뇌에 문제가 있다라면 저는 왼쪽을 동기화시킬 겁니다. 왼발, 왼손, 왼손이 앞으로 갈 때 왼발, 왼손. 근데 인제 이게 아이들은 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시키기가 어려워서 집에서 만약 한다고 하면요. 메트로놈 앱이 있어요. 그 스마트폰으로 앱을 켜 놓고 그걸 가지고 뭔가 동작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좀 해 보시는 게 좋아요. 뭐 공 던지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트램폴린에서 점프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박자에 맞춰서 뭐 박수 치는 것도 좋아요. 박수 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박수보다 좀 빠를 수도 있고 박수보다 좀 느릴 수 있는데 그 박자에 계속적으로 동기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 제가 왼쪽을 좀 더 자극을 하려고 한다면 왼쪽 네. 왼쪽을 좀 더 자극하려고 한다면 네. 얘를 만약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왼쪽을 좀 더 자극한다면 이게 중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왼쪽이 훨씬 더 많이 움직이기 위해서 오른손을 제 오른편에 놓고 네. 이해되셔요? 중간에서 이렇게 중간이 이게 아니라 네. 이게 놓고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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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으니까 메트로놈 박자를 이용해서 집에서는 그런 운동들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뇌졸중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뇌와 관련돼서 인제 뭐 인지 문제가 있거나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있으신 분들도 이 운동을 집에서 하라고 굉장히 많이 시켜요. 여기에 보게 되면 별책 부록으로 홈셀프 운동법이랑 그리고 원시반사 제거법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이 책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책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그 요새는 도서관 같은 데 가면 대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여도 할 수 있으니까 뭐 구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대여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벌책 부록에 보게 되면 그게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원시 반사 제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원시 반사 제거는 아이가 어느 정도 따라해야 돼요. 근데 아이가 따라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수동적으로 인제 아이한테 뭐 마사지를 해 주거나 하는 것처럼 원시 반사 제거를 하는데 이 원시 반사와 관련돼서는 제가 인제 다른 채널에서 올린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원시 반사 제거로 검색하면 여기에 인제 어떤 운동들을 해야 되는지를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실적으로 인제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시 반사 제거로 꼭 검색을 해 보세요.